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시 36분입니다. 5시에 끝날 것 같고요. 새벽 5시. 예. 미치겠네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갑시다. 자, 본 통합과학 1학기 할 거고요. 그 157쪽, 159번 쪽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40분 걸렸는데 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문제라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보죠. 자, 다음은 에어백이 탑승자를 보호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에어백 뭐죠? 폭신, 말랑,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시간을 길게 하고 사고,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랑, 시간 길게. 그럼 충격력은 작게 됐죠. 그럼 말랑 쓰면 돼요. 자, 자동차의 범퍼 말랑 맞죠? 태권도 선수의 보호대도 말랑이죠. 그리고 높이뛰기에서의 매트도 말랑, 그쵸? 그래서 말랑해서 시간을 길게 하니까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죠. 아픈 게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픈 것은 충격력, 힘이에요. 충격량이 아픈 게 아니라 충격력이 아픈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됩니다. 넘어갈게요. 막 풀었던 흔적 있죠, 그죠? 이미 했던 거예요. 네.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만약에 소리가 안 들어가면 저는 오늘 안 찍을 거예요. 새벽 5시라서 더 이상 못 찍어요. 세 번째 찍으면, 제가 그러면 한 7시까지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소리가 안 들어가면 오늘은 못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제가 찍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5시까지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해보죠.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 중요하겠죠? 일정한 속력. 그래서 등속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일정한 속력 등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에는 없고 문제에 있는 건 써라. 중요한 것들. 속력, 뭐 정지는 속력 0이고, 뭐 속력, 그러니까 어쨌든 질량, 시간 이런 것들은 좀 써놓는 게 좋아요. 거리 뭐 이런 것들. 자,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거다. 정지 있죠? 오케이. 나는 가에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거래요. 자, 물체의 벽의 충돌 시간 t 있죠? 오케이.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s다. 그래프의 면적이 s래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 분석 방법 첫 번째 x축과 y축 보시면 됩니다. 그럼 x축과 y축 보시면 x축은 시간, y축은 힘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두 번째 기울기 보라고 그랬어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t분의 힘, 즉 t분의 f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배운 거는 힘, 시간 있으면 충격량. 그럼 충격량이 나오면 우리가 짝으로 운동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으로 구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기울기는 시간분의 힘이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쵸? 그러니까 넓이가 곧 뭐가 돼요? 충격량이 됩니다. 써볼까요? 넓이가 곧 뭐가 된다고요? 충격량이 되고,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죠? 마법의 공식 운동량, 그래서 큰 운동량에서 작은 운동량을 빼면 된다고 했는데, 운동량이 지금 속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속력이 없으면 0이니까 m 곱하기 v가 0이니까 0이 돼요. 그래서 작은 게 0이 되거든요.
얘가 0이 됩니다. 왜? 정지해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큰 것, 즉 충돌하기 전 운동량과 같게 돼요. 얘와 같게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물체가 벽에 충돌한 운동량 크기는 감소한다. 충돌하기 전에 속력이 있었는데 충돌한 후는 속력이 없으니까 0이 되니까요. 운동량 감소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운동량 감소합니다. 니은 뭐죠? 니은 봤더니 요거 안 했네. 이제 끝난 줄 알고 다 지워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니은 물체가 벽을 받던 충격의 크기는 S이다. 충격의 크기는 곧 뭐가 된다고 그랬죠? 넓이.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 구하래요.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려고 했는데 Y축이 힘인데 없어요. 닿는 곳이. 그죠?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이 들어간 건 뭐냐? 힘이 들어간 공식은요.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I는 F 곱하기 T. 쌍둥이 나와야죠? 그냥 뭐가 되죠? 델타 P. 됐어요? 좋아요.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가 평균 힘의 크기가 T분의 S래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면적이잖아요. 면적 뭐랑 같다 했죠? 충격량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꼴로 만들 수 있나? T만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T를 이항하면 I가 되고 F가 되니까 이게 힘이잖아요. 힘의 크기는 T분의 I. T분의 I. 이 I가 S니까 맞죠. 그 답은 기억닌 디귿 5번이 됩니다. 넘어가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좀 문제가 길어서요. 아까 풀어봤는데 그림을 좀 그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3번 나올 확률은 거의 뭐 한 60% 정도 나올 거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좀 나올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별 4개 치시고 꼭 보십시오. 자, 문제를 봤더니 그림을 보면요. 요 그림을 그대로 옮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속도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A라는 애가 있는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벽이 있고요. 여기엔 무슨 센서가 있어요? 똑같이 힘 센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힘 센서. 좋아요. 자, 여기에 대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 자, 그래마치 수평면 위에 고정된 소속 센서와 힘 센서 사이에 물체 A를 놓은 후 A가 힘 센서 향해 등속 직선운동을 한다. 중요하죠?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등속 직선운동 이렇게 저처럼 쓰시면 돼요. 썼죠? 자, 넘어가면요. 그래서 여기다가 등속 직선운동을 저도 쓰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문제를 안 읽어도 돼요, 이제. 그림 다 표시했으니까. 자, A와 힘 센서의 충돌 직전과 직후 A 속력을 측정하고 힘 센서를 이용해서 충돌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 나와 있죠?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제가 왜 이렇게 문제에 있는 거를 그림에 쓰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문제 읽고 그림 보고 또 문제 읽고 뭐 그림 보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림에 다 정리하면 그림만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내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시간 내에 풀려면 문제를 요약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그림에다가 요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됐어요? 그냥 멋으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A를 물체 B로 바꾼 후 가와 나의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볼 거예요. 자, 중요한 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면적 S1과 S2는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면적이 같다는 소리는 힘, 시간, 그래프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시간 곱하기 힘, 즉 힘 곱하기 시간과 똑같아요.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죠.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같습니다. 이걸 반드시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충돌한 동안 물체가 받은 운동 충격량의 크기. 충격의 크기는 이 면적이 같으니까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빨리 할게요.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 핸드폰에. 자, 니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 힘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힘의 크기는요, Y축에 나와 있어요. 힘의 크기가 딱 봐도 A가 더 크지 않아요? B보다? 선생님, 평균이란 말이 좀 걸리는데요. 평균 뭐냐면 이거의 딱 반이에요. 이거의 딱 반. 그러니까 어차피 최고 높이를 보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니은은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보기가 좀 힘들지 않았어요? 아까는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걸로 힘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F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공식을 구한 건데, 얘는 지금 힘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거니까 이 높이의 크기만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니은은 A가 더 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보죠. 디귿 보니까 물체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대요.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요 말과 B보다 A가 크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결론은 A가 크다는 건데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살포시 B를 보다라는 말을 지어보세요. 그럼 누가 더 큰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태우 매직 팁입니다. 알겠죠?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보다를 지우고 보시면 딱 좋아요. 보다란 말 들어가 딱 지우면 뭐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강조했어요. 틀리지 마십시오. 자, 질량을 구하래요. 그럼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그럼 질량과 관련된 공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중력 곱하기 중력 구하는 공식.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거 하나랑 또 뭐가 있냐면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운동량 구하는 공식을 구해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밖에 몰라요? 운동량의 변화량밖에 몰라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구하는 공식으로 A의 질량과 B의 질량 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질량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운동량을 이용해야 되고, 운동량 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돌 직후 승유 0이죠. 그러니까 작은 게 다 0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구하냐? 보죠.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 A는 ma 곱하기 v의 속도, 그쵸? 이렇게 하면 좀 힘들겠다. 큰 것이 작은 걸 뺀다고 하면 되겠네요. 큰 것 빼기 작은 것 쓰면 되고요. 델타 PB는 얘도 큰 것 빼기 작은 것이다 라고 문제를 쓰고 풀겠습니다. 큰일 났네. 체력이 한계가 벌써 왔는데. 너무 힘든데? 해보죠. 자, 작은 게 얼마냐? 지금 보니까 속력이 0인 게 작겠어요? 얘가 작겠어요? 운동량 구하는 공식 MV라고 그랬잖아요. 질량에다가 얘를 곱하면 다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얘는 0, 얘는 0이 돼요. 됐죠? 그럼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 얘는 A의 질량 곱하기 2, B의 질량 곱하기 3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 큰 게 뭐 얘가 그럼 질량이 2가 되고 곱하기 속력이 죄송합니다.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A 몰라요?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B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얘가 질량이에요, 질량. MA라고 해도 MB로 되는데 그냥 질량이라 할게요, 얘가. 됐어요? 근데 이 둘이 어때요? 같아야 돼요. 왜? 둘은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빼보면요. 이 A는 뭐랑 같아야 돼요? 3B랑 같아야겠죠. 그럼 A 대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2A하고 3B가 나오려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3B가 나오면 여기에 3이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2A가 나올 거고 3B가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A가 3이고 B가 2입니다.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자, 디귿은 우리가 질량을 구하라고 그랬죠? 질량 구하는
질량이 들어가는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공식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중력 관공식이 있고요. 두 번째, 운동량 관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 시간 그래프니까 운동량으로 구해야 돼요. 됐어요? 운동량으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운동의 변화량은 큰 운동량에서 작은 운동량 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델타 PA, 얘가 운동의 변화량, 얘 운동의 변화량은 같아요. 왜? 이 둘의 충격량이 같으니까. 면적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걸 작은 걸 뺄 때 작은 걸 보니까 충도로 속력 0이죠. 그러면 얘는 운동의 0이고요. 얘는 속력이 있어요. 그럼 얘가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거가 얼마가 되냐면 A의 질량이 2를 곱한 거고 B의 질량이 3을 곱한 겁니다. 여기에 내가 0을 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 대 B는 얼마가 돼요? A의 질량 대 B의 질량은 3 대 2가 되니까 A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이 문제 유형이 별표 5개. 오케이, 지나가죠.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어갖고 핸드폰에 죄송합니다. 1시간 반을 찍고 다시 날리고 다시 찍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 아닌 게 딱 보이죠? 다 뭔가 써있죠? 제가, 너희도 오해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여기서 다 풀어왔고요. 지금 다른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죠, 지금 풀이 색깔이. 그래서 이거는 이미 푼 거예요. 나 미치겠다. 자, 갑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5kg 써있죠? 볼 필요 없고요. 정지! 중요하죠. 속력이니까 정지 중요합니다. 처음에 정지 썼대요. 써야 돼요. 처음에 정지 썼어요. 속도가 0입니다. 물체에 수평면과 날아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것을 나타낸 거래요. 나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F가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됐어요? 자, 물리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내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량과 충격량이 나오는 80%의 그래프는 힘시간 그래프입니다. 무조건 넓이를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만 푸시면 대학은 못 가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X축과 Y축 보시고, 기울기 보시고, 넓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는 시간분의 힘인데 시간분의 힘이라는 공식을 들어간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시간 곱하기 힘은 힘 곱하기 시간과 똑같은 말이니까 충격량이 됩니다. 그럼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량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운동의 변화량은 큰 운동량에서 작은 운동량을 빼면 돼요. 됐죠? 마법의 공식 태우매지. 콜? 좋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물어보고 있길래 이렇게 문제를 주었나 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니까요. 기억 보니까 물체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거 넓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충격이 나왔으니까. 넓이를 보면 아마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 넓이를 한 번에 구하실 텐데 한 번에 구하지 마시고 쪼개서 구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0에서 2초까지의 넓이를 보면 높이가 10이고 밑변이 2니까 2 곱하기 10해서 20이 되고요. 그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0이니까 10이 되고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0이니까 삼각형이죠? 5가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이게 바로 넓이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되고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기억 보죠. 기억 딱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대신 시간이 0에서 2초와 그리고 2에서 3초까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크냐는 건데 보다가 얘니까 얘를 지우면 0에서 2초가 큰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0에서 2초의 넓이는 20입니다. 그쵸? 그리고 2에 3초의 넓이는 얼마예요? 15예요. 왜요, 선생님? 넓이가 지금 사각형 넓이와 삼각형 넓이가 있으니까 그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니은 보죠. 니은 보시면 뭐라 써 있냐면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운동량의 크기. 자, 운동량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 2초일 때가 1초일 때 몇 배? 2배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변화량은 큰 걸 작은 걸 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작은 게 정지에 있으니까 0이에요. 그럼 0을 뺀다는 소리는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운동량이라는 뜻입니다. 0 빼도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동량의 변화량에다가 내가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는데 이 작은 게 0이래.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과 큰 거가 0 같은 거 아니야? 그쵸? 이 큰 게 이제 변화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그냥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돼요. 아, 얘는 운동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구나. 그 충격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2초일 때를 볼까요? 2초일 때 충격량이 얼마냐? 20이에요. 됐죠? 1초일 때 이거죠. 밑변이 1일 때 높이가 10이에요. 그럼 넓이가 얼마가 돼요? 10이 됩니다. 그럼 2배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별표 치시고 틀리지 마세요. 오케이? 왜 운동량의 크기가 i라고요? 원래 얘가 변화량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i인데 0을 빼도 그대로니까. 그쵸? 오케이.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초일 때 물체의 속력 구하려. 3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 자, 속력이라는 걸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우리는 수능을 푸는 것도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등속 운동의 속력을 구할지 등가속도 운동의 속력을 구할지 그리고 속력 들어가는 공식 운동량으로 구할지를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힘과 시간이 있으면 충격량이기 때문에 충격량과 세트인 운동량으로 풀어야 됩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량 모른단 말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고 있어요. 운동량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 깨우치라고 그랬죠? 정지이니까 작은 게 0이라서 이 둘은 같다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만약 모르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델타 P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MV에서 작은 MV를 빼면 되는데 작은 MV는 속력이 0이니까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변화량은 똑같아요. 뭐 어쨌든 얘가 I라고 그랬죠? 좋아요. 그럼 3초일 때를 볼게요. 3초일 때를 보면 얘죠. 3초일 때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35가 되고요. M이니까 얘 질량 얼마가 돼요? 질량 정해져 있죠? 5예요. 5 곱하기 3초 후의 속력. 됐죠? 됐어요? 얘는 0이니까 얘 0이잖아요. 할 필요 없죠. 그럼 V는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끝. 됐어요? 간단하죠? 넘어가 될까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리바이벌 한번 다시 보시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죠. 죄송해요. 제가 미리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 전 이 문제를 다 풀고 다시 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아까 제가 새벽, 아까 2시인가? 그때 시작해서 끝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서. 나 진짜. 당황스럽네.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저도. 다리 아파. 너무 힘든데? 큰일 났다. 자, 그림은 마찰염 수면에서 일정한 속력. 일정한 속력 줄쳐야겠죠. 근데 아까 할 때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했냐면, 일정한 속력이 V거든요. 그래서 안 했어요. 네, 일정한 속력 V입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지금.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A, B가 장애물 PQ에 각각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 정지 써있죠? 쓸 필요 없고요. 표는 물체의 평균 크기, 힘의 평균 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A, B의 질량 M 써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충돌 전속력 V로 갔다. 이것도 써 있어요. 끝.
뭐 그러니까 이제는 이 6줄에 관한 이 5줄의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림이 다 있으니까.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좀 보셔야 되는데 운동의 변화량이 MV죠? 처음 운동의 MV고요. 정제수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의 변화량은 큰 거 작은 걸 빼니까 MV가 되죠. 됐어요? 델타 PA, PA의 운동량 변화량은 MV가 됩니다. 다시. 운동량 변화량은 큰 운동량에서 작은 운동량 빼면 되는데 큰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력, MV가 되고요. 여기에 정지니까 0이 돼요. 그래서 MV에서 0을 빼면 MV가 됩니다. 됐죠? 근데 그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MV에서 정지니까 0을 빼면 MV가 됩니다. 됐어요? 다시 좀 더 크게 화살표. 잘 보이죠,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얘 운동의 변화량이 MV가 되고 얘 운동의 변화량이 MV가 돼요. 왜? 다시 한번 MV 빼기 0. 왜? 질량이 있지만 속력이 0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큰 거 MV, 작은 거 M 곱하기 0. 그래서 MV.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똑같다는 소리는 충격량이 같다는 소리예요. 운동의 변화량은 곧 충격량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충격량이 얼마냐? 얘 보시면 얘가 충격량이잖아요. 얘 곱하기 얘가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크게 같아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 곱한 게 같아야 되고 얘 곱한 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A의 충격량, IA의 충격량과 IB의 충격량 같아야 되는데 얘 충격량 얼마냐면 A의 충격량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F5 곱하기 FT가 되고요. T5가 되고요. 얘는 뭐가 같아야 돼요? 이 두 개를 곱한 거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F5 곱하기 기압과 같아야 되죠.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기억을 구하려면 얘를 이항하면 되니까 일단 그 전에 F가 없어질 거고요. 3분의 1이 이항하면 곱하기 3으로 되니까 기억은 얼마가 돼요? 3T5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구했네요. 자, 어쨌든 한번 보죠. 문제에 주어진 걸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을 구하랍니다. 기억은 뭐라 되어 있냐면 충돌 전 A의 운동의 크기는 MV다. 충돌 전이니까 정지하기 전이죠. MV 맞죠? 동그라미. 끝. 니은 충돌한 동안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B가 Q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와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곧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당연히 충격량도 같겠죠.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구했죠? 기억은 3T5다. 맞아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네요. 지나가겠습니다. 6번 보죠. 그림 같이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불어서 발사시킨다. 표는 물체 A, B, C의 질량과 각 물체가 빨대를 빠져드는 순간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 풀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네. 자, 죄송합니다. 일단 빨대 속에 정지 동그라미, 정지라는 것은 V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거. 자, 나머지는 그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줄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한데, 지금. 공부해들아. 자, 하죠. 자. 충격량이라는 걸 보면요. 충격량 뭐랑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냐면 큰 운동량에서 작은 운동량 빼면 되거든요. 작은 운동량이 얼마냐면 0이에요. 됐어요? 작은 운동량은 0이란 말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운동량이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량을 구하면 운동량은 이 두 개를 곱한 게 3mv고 이 두 개를 곱한 게 2mv고 이 두 개를 곱한 게 4mv인데 여기서 작은 걸 빼면 되잖아요. 그럼 작은 운동량은 뭐냐?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면 0이 되니까 곧 얘가 바로 3mv, 2mv, 4mv가 바로 뭐가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지한다는 말이 있으면 작은 운동량이 0이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운동량이 돼요. 왜 0을 빼면 똑같으니까. 됐죠? 근데 여러분 이제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써놨고요. 그럼 우리가 운동의 변화량 뭐랑 같다고 그랬죠? 충격량 같으니까 충격량의 비가 바로 약분하면 3대 2대 4가 됩니다. 그럼 가장 큰 게 누구예요? 4. C가 되고 그 다음에 3. A가 되고 그 다음에 B. CAB가 됩니다. CAB. 그 답은 4번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죠. 7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하는 이유는 진짜 배터리가 없어요. 제 핸드폰이 두 개인데 하나는 화질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안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림 가는 0초일 때 마찰염 수표면에 정지, 동그라미, V는 0. 여기다가 정지, 0초일 때 정지했다는 거 쓰셔야 됩니다. 그럼 작은 운동량이 얼마? 작은 운동량이 0. 작은 운동량이 0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운동량은 같다라는 걸 유념하고 푸셔야 돼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2초일 때 물질 속력은 V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겨 써야 돼요. 2초일 때 속력은 V다. 됐어요? 됐죠? 그 보는 순간 FT 있죠? FT, 힘 시간 그래프네요. 그럼 기울기는 T분의 F니까 배운 적이 없고,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뭐가 돼요? 운동의 변화량. 운동의 변화량은 큰 운동량에서 작은 운동을 뺀 것이다. 마법의 공식.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기억 보죠. 아니군요. 6초일 때 속력 구하래요. 6초일 때 속력.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2초일 때 속력을 왜 줬을까? 속는 셈 치고 2초일 때 속력을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이용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꿀게요. 6초일 때 속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2초일 때 속력을 구하고 먼저 보겠습니다. 2초의 속력은 V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속력을 보는 순간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속력이 들어가는 공식이 등속운동 속력, 등 가속도의 속력, 그리고 속력 들어가는 공식 운동량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 힘 시간 그래프가 있으니까 충격량으로 구해야 되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세트니까 얘로 풀면 안 돼요. 얘로 풀어야 됩니다. 됐어요? 운동량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운동의 변화량은 뭐냐? 얘는 I와 같고 앞에 있을까요? 얘는 I랑 같고 얘는 뭐랑 같죠? 큰 운동량에서 작은 운동량 빼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그러면 작은 운동량이 얼마냐? 얘가 0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 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얼마가 돼요? 속도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요. 그럼 운동의 변화량 얼마예요? 대입하면 해보죠. 2초일 때니까 2초일 때죠. 여기일 때 여기.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요? 밑변 2, 높이 3이니까 삼각형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3이 됩니다. 됐어요? 됐죠? 얘 질량이 얼마라고요? 얘 2초일 때 속력이 V래요. 네가 V구나. 이때가 V랍니다.
뭐 질량은 뭐 똑같을 테니까. 자, 이제 6초일 때 보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예. 이항하셔도 돼요. 이항하셔도 되는데, 뭐 이항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항할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럼 V는 얼마가 돼요? 질량분의 힘이 돼요. 질량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6초일 때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딱 해서 6초일 때. 6초의 속력은 얼마냐는 거죠. 이체 속력있으니까 속력식을 구해보시고. 자, 그럼 속력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델타 P를 이용해서 구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얘가 얼마냐면 얘는 I랑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큰 거 해서 작은 걸 뺄 건데 작은 게 0이라고요.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자, 그럼 6초일 때니까 6초일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3, 밑변 6, 높이 3이니까 6 곱하기 3 나누기 2 해서 9가 됩니다. 그래서 9는 이렇게 나오죠. 9는 얘가 0이니까 질량 곱하기 얼마가 돼요? 속력. 근데 속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가 뭐라고 있죠? 솔직히 이것까지 구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래,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얘도 한번 우리가 분수꼴로 바꾸면 속력은 질량분의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질량은 그대로인데 얘가 몇 배가 돼요? 이게 3배예요. 얘는 같습니다. 그럼 V는 몇 V여야 돼요? 분자가 3배, 분모는 같아요. 3V. 끝. 됐죠? 맞잖아. 질량분의 3일 때 V면 질량분의 9일 땐 3배니까 3V여야지. 그러니까 3V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별표 5개고요. 이 문제 반드시 되고 이 문제는 킬러 문제 나올 겁니다. 오케이? 100점 맞기 위한. 다시. 손을 펴고 2초의 속력 구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6초의 속력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그럼 질량 이항하면 질량분의 9는 속력이 될 건데 질량분의 3이 V면 질량분의 9는 3V겠죠. 3배가 돼야 되니까. 됐죠? 이렇게 비례식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이해하실 때까지.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무조건 질문하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라 써 있어요? 고2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나? 아니면 지운 거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요. 모의고사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계속 어려워질 거니까 내가 좀 과학에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시면 바쁘시더라도 수능 과학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고2 과정에 최상위급 문제까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2 거를 고3 때 또 시험 보는데 난이도 더 어려워져요. 네,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과 가셔도 고등학교 2학년 과학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과학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학 가기 어려워졌죠. 힘들겠어요. 자, 그림은 학생 A, B, C가 자동차의 안전장치에 대해 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니까 말랑말랑이 나올 것 같죠? 자, 보죠. 범퍼는 매우 단단해도 해서 충돌해도 찌그러지지 않아. 범퍼는 말랑말랑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야 시간이 길어지면서 충격력이 작아져요. 충격력 F가 아프다 F 푸푸푸 아프다 F 푸푸푸 F 아프다가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 범퍼는 말랑말랑하니까 충격량이 어떻다고요? 충격량은 그대로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 충격량은 일정해요. 대신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력이 감소합니다. 충격력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건 충격력, 힘, F. 좋아요. 자, 안전띠는요,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얘는
관성을 내가 튀어나가는 거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했을 때 버스랑 사람이 갔을 때 버스만 멈추면 사람은 앞으로 가죠. 이거 안전띠가 있으면 이 튀어나간 걸 억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지금 에어백은 말랑말랑이죠. 말랑말랑은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작아진다고 그랬죠.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C 맞고요. B 맞아요. B, C가 답입니다. 4번이 답이겠네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죠. 요거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낸다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명문고등학교 쪽에서는 좀 낼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조금 명문고등학교다 아니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학교 선생님이 물리에 미쳤다 그러면 이 문제는 냅니다. 저 나올 확률 한 40%로 보고 있는데 30에서 오답률 약 80%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고 썼거든요. 네. 빨리 하죠. 네. 짧게 끝날 것 같아요. 빨리 해봅시다. 9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자동차 A, B가 기준선 P를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하는 것이다. 시간 나와 있죠. 속력, 시간, 질량, 뭐 정지 이런 것도 다 표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등속, 지속운동 뭐 이런 것들. 그쵸? 동시에 통과하는 거 썼어요. 말 안 할게요. 자, 그림 나와 가의 순간부터 서로 나라는 지선 경로를 따라 기준선 B, Q에 도달할 때까지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하는 것이다. 됐어요? 이제 확대해보죠. 다 썼으니까. 확대. 이때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MA분의 MB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질량이 들어간 공식은 뭐가 있냐면 중력과 운동량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력은 외우세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외워야 돼. mg가 중력이고 운동량은 mvp 질량 곱하기 속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운동량이 뻗어 있으니까 운동량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운동량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 즉 델타 P가 I랑 같다는 공식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태호가 제안한 마법의 공식, I는 운동량이며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고 얘는 F 곱하기 T와 같다. 이 무소불위의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풀었던 문제 유형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죠. 운동량의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큰 걸 작은 걸 빼도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다는 소리는 속력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운동량이 똑같은 소리는 속력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무슨 운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등속 운동을 했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래프 잘 안 그리죠? 여기 있으니까. 근데 왜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그냥 있는 거 쓸까요? 있는 거 쓰면 낫겠네요. 괜히 시간 좀 아까우니까. 등속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속 운동 속력 구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등속 운동 속력 구하는 공식은 거속시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거속시 기억나시죠? 거속시. 그럼 속력은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시간분의 거리를 구할 건데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VA와 V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속력은 뭐분의 뭐기 때문이에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간은 알거든요. 자, A의 시간 얼마예요? 3t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t가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A가 3t가 되고요. B는 t가 돼요. 거리가 문제죠. 근데 거리는요, 둘 다 똑같은 거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아, 얘 거리는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리는 같구나. 됐어요? 거리가 같아요.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쓸게요, 그냥. 자, 보죠.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등속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의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란 말이에요. 거속실 이용해야 되니까. 됐죠? 그럼 우리가 VA와 VB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VA는 3t 정도에 갔고요. VB는 t 정도에 갔어요. 됐어요? 왜 등속 운동인지 말씀드렸죠?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근데 거리는 동일합니다. 거리가 동일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다 S를 썼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그냥 거리가 같다고 써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거리가 약분돼요. 거리가 약분되고 시간이 약분되겠죠. t가. 그럼 이거 얼마가 되냐면 얘는 속력의 B가 3분의 1대 1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속력 B는 얼마가 돼요? 1대 3이 돼요. 속력의 B는. 이걸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됐어요? 다시 한번. VA는요, 시간이 3t예요. VP는요, 여기까지 가는데 t 걸렸어요. 근데 거리는 똑같아요. 속력의 B가 1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을 봤더니 A의 운동량은 PA의 운동량은요. 얼마냐? 2P래요. 2P. 2P가 얼마냐? 볼까요? 자, A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속도 얼마? 1이래요. 그냥 1을 대입하세요.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1을 대입해도 됩니다. 속도가 1이래요. 근데 PB는 얼마냐면 얘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PB는 P고요. 여기 P죠, P? 운동량 P래요. 운동량 P일 때 MB 곱하기 속도 얼마예요? 3이래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 뭐라고요? MA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MA는 얼마예요? MA는 이항하면 되겠죠. 얘를 이항하면 얼마가 돼요? 2P가 됩니다. 됐죠? 그럼 MB는 얼마가 돼요? MB는 얘를 이항하면 3분의 P가 됩니다. 다 구했죠? 그럼 이거를 분수로 만들면 됩니다. 분수로 쫙 만들면. 분수 풀 줄 알죠? 못 푸시면 말씀하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얘를 어떻게 했냐? 얘 분수죠? 얘도 분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파란색을 쫙 기준으로 얘 분수를 만들면 1분의 2P가 돼요. 얘는 3분의 P가 됩니다. 그럼 우리 비례식처럼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P분의 6P가 돼서 바로 6이 됩니다. P가 약분되니까요. 끝!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 뭐냐면요. 내가 시간이 있어요. 같은 거리를 갔어요. 그러면 속력 구할 수 있는데 등속 운동인지 등가속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등속 운동은 거속실을 이용해서 시간분의 거리지만요. 등가속도 운동의 속도는 좀 복잡해요. 뭐냐? VO 플러스 AT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요. 우리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다 그럼 이 문제 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알죠? 여기까지만 하죠. 이 문제집이 좀 어려운 문제집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영역 막 집어넣었으니까. 10번 보죠. 10번은 제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 원 문제고요.
이 문제는 좀 낼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0점 맞기 위해서. 자, 저는 여러분의 100점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 찍는 이유는 그냥 모르겠으면 계속 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시고. 그래서 찍는 거예요. 새벽 4시 26분이네요. 잠깐만 문 좀 열어볼까? 오, 여기 새벽이라 조용합니다. 야.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잠깐만요. 좀 배터리 체크 좀 할까요? 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갖고, 지금. 잠깐만요. 20%네. 빨리 해야겠다. 큰일 났다, 씨. 미치겠다. 10번 보겠습니다. 그림 칸은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 60kg 써있죠? 볼 필요 없습니다. 선수 A와 질량 40kg 써있죠? 볼 필요 없어요. 6m/s, 2m/s 써있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나타낸 것이다. 그린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나타낸 것으로 2초일 때 A는 B를 밀었다. 그래서 2초일 때 A는 B를 밀었다. 써놨습니다. 그림이 없는 것들 좀 써놔야 돼요. 그리고 두 선수의 운동 방향은 같대요. 충돌한 후에도 같다는 겁니다.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우리가 부호를 안 써줘도 돼요.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는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속력에다 써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운동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방향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 볼게요. 자, 다 표시해서 그래프 보면요. 뭐냐? 얘가 지금 B의 속력인데 B가 얘죠. 처음에는 2로 가다가 나중에 5로 갔대요. 그럼 2하고 5니까 뭘 구할 수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A가 B를 밀었다는 건 밀었으니까 쟤는 빨라지겠지만 난 느려지겠죠? 그 말은 뭐냐면 운동량을 줬다는 소리, 충격량을 줬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내가 충격량을 줬으니까 속력의 변화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B의 속력이 2인데 5로 가면 그만큼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A와 B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A와 B가 같은지 한번 볼까요? 충격량은 뭐냐? F 곱하기 T인데 내가 힘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얘를 못 구하겠죠? 그럼 바로 다음 거 갑니다. 델타 P는 뭐예요? 큰 운동량에서 작은 운동량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B인데 B를 한번 구해보죠. 자, B를 구하면요. 델타 PB는 큰 운동량 얼마예요? 40 곱하기 2는 작은 거, 40 곱하기 5는 큰 겁니다. 운동량 공식이 속력 곱하기 질량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질량 곱하기 속력이라는 거. 이거 곱한 게 200이니까 큰 거에다 200을 쓰면 될 것 같아요. 200 빼기 작은 거 2 곱하기 40, 그래서 80이 됩니다. 그 운동량 얼마가 되냐면 12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200 빼기 80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얘를 밀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밀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외우셔야 될 거 팁.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왜 같냐? 서로를 밀면 내가 제일 밀었을 때 힘의 크기가 똑같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벽을 밀잖아요. 그럼 내가 벽을 살짝 밀면 내가 살짝 뒤로 가요. 근데 내가 벽을 세게 밀면 내가 뒤로 많이 밀립니다. 즉 내가 힘을 세게 줄수록 상대방도 나를 세게 밀어요. 내가 힘을 작게 줄수록 상대방도 나를 작게 밉니다. 서로 밀면 힘의 크기가 똑같고 내가 힘을 주는 시간 똑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나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내가 앞으로 밀면 벽은 나를 뒤로 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받은 충격의 크기는 같겠지만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팁입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밀었을 때 같지만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예요. 자, 알겠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팁 적으시고 암기. 그렇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델타 PA도 얘랑 같아야 돼요. 됐죠? 얼마가 나와야 돼요? 1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큰 게 얼마냐는 소리인데, 자, 내가 A가 B를 밀면 A의 속력은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A의 속력은 느려질 겁니다. 왜? 충격량을 반대로 받기도 하고요. 내가 상대를 밀면 그만큼 난 느려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 60 곱하기 6은요, 큰 게 돼요. 그래서 60 곱하기 6은요, 큰 게 돼서 360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빼기 얘가 작은 게 되겠죠. 얘가 충돌 후 운동량입니다. 이해 가시죠? 됐어요? 잠깐만. 이거 풀었잖아,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씨,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억은, 죄송해요. 충격량의 크기 서로 밀면요.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 외우세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죄송합니다. 니은을 풀고 있네. 참나, 씨. A의 운동의 변화량 크기. 충격의 크기는 같으니까요. 내가 델타 PB를 구하면, 아까 했었는데, 씨. PB를 구하면, 큰 거, 얼마예요? 40 곱하기 5. 그러니까 200이죠? 200에다가, 빼기 얼마? 제가 졸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80은 120이라서, 얘는 누구랑 같아요? 충격의 크기는 같으니까, 델타 PA와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됐죠? 자, 디귿 보죠. 밀고 난 후에 속력. 밀고 난 후에 속력을 구하래요. 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정신 차려야지. 죄송합니다. 속력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등속 운동의 속력, 등하수 운동의 속력, 아니면 운동량의 속력. 근데 얘는 우리 모르고 있어요. 서로 밀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충격량을 구하고 있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냐? 120이거든? 같으니까. 큰 게 얼마냐? 아까 말씀드렸죠? 60 곱하기 6이 큰 거예요. 360 빼기 질량 얼마? 60 곱하기 V. 이 작은 게 뭐가 돼요? 충돌 후 운동량입니다. 왜? 내가 상대방을 밀었으니까 내 속력 느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가 작은 걸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해하면 240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0V가 되죠.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죠? V는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는 특히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무조건 질문. 전화번호 다 알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착해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새벽 지금 4시 34분이라서 재밌게 하기 쉽지가 않네요. 자, 11번 보죠.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체력이 한 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 이거는 별표 5개입니다. 이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린 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10m/s 써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운동하는 질량 2kg의 물체 쓸 필요 없죠. 그림에 있으니까. 운동방향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줬대요. 운동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요? 빨라지겠죠. 키포인트 다시 한번. 속력과 같은 방향 밀었으니까 속력은 빨라질 거예요. 그럼 얘는 작은 운동량이겠네? 힘주기 전이니까. 그쵸? 작용시킨 것이다. 그럼 나는 이 물체 작용하는 힘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요. 이때 뭘 구하래요? 물체의 속력을 구하래요. 2초 물체 속력.
자, 갑니다. 2초 후 물체의 속력을 구하란 말이 있으면 이 속력은 뭘 뜻하는 거예요? 등소운동의 속력일까? 등가속도의 속력일까? 운동량을 구해야 될까? 그런데 힘 시간 그래프가 있으니까 충격량이죠. 힘 시간 그래프의 넓이는.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을 구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자동 나와야죠. 넓이가 뭐라고요?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힘 시간 I. I는 델타 P는 큰 운동에서 작은 운동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운동의 변화량은 곧 I가 돼요. 그럼 여기서 큰 운동량에서 작은 운동량 빼면 되고요. 얘가 지금 넓이니까 요거의 넓이가 얼마가 돼요? 20 곱하기 2, 40이 돼요. 40은 큰 운동량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작은 운동량은 알아요. 다시 한번 같은 방향을 밀었으니까 속력은 빨라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빨라지기 전에 운동량이 작은 운동량이겠죠? 작은 운동량이겠죠? 왜 발음이 안 되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은 운동량은 2 곱하기 10이니까 작은 게 20이 되고요. 빼기.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을 필요 없어요. 자, 큰 거는 뭐냐? 질량 얼마예요? 질량 2죠. 2 곱하기 내가 이 속도는 몰라요. 그러면 얘 이항하면 60은 2V가 되니까 V는 얼마가 돼요? 30. 끝났습니다. 엄청 간단한 문제죠? 이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별표 5개 빠바방.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큰 거 작은 거 구분하면 되는데 힘을 같은 방향 주면 힘을 준 후가 속력이 빨라지니까 힘을 준 후가 큰 운동량이 되고요. 얘는 힘 주기 전은 속도가 느리니까 작은 운동량이라는 것을 나누시기만 하면 돼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응용 문제라서 학교에서 낼 확률은 4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긴 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림 가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 속력 없기 때문에 여기 써놨어요. 제가 일정 속력. 운동하는 물체 AB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 시간이 같다는 소리죠? 시간 같다는 거 써놨어요. 중요하니까. 그림에 넣고 글에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글에 있는 걸 왜 그림에 옮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안 되면 글 보고 또 그림 보고 이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림 나는 A, B가 기준선 통과한 후 통과 순간부터 정지 있죠. 할 때까지의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 면적이 똑같답니다.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I고요.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그리고 얘는 델타 P와 같아요. 운동량 변화랑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한다는 것은 큰 거, 작은 걸 빼면 됩니다. 큰 운동량, 작은 운동량 빼면 돼요. 작은 운동량이 얼마예요? 작은 운동량이 속도가 정지니까 0이 됩니다. 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지우고 기억부터 차근차근 갑니다. 기억! 빨리 할게요.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 자, 운동량의 크기를 구합니다. 운동량의 크기. 그런데 우리가 운동량의 크기는 모른단 말이죠. 하지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운동의 변화량이 얘인데 작은 게 0이면 운동의 변화량이냐 운동량이 똑같거든. 너희들이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자 그럼. 자,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 그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뭐냐 하면 얘가 충돌 후잖아요. 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큰 거. 큰 거라는 소리죠. 그럼 델타 P는 뭐가 돼요? 델타 P는 큰 것 빼기 작은 게 되는데 얘가 0이니까 얘가 큰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지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델타 P가 어때요? 같으니까 얘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A, B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A와 B가 같아야 돼요. 됐어요? 델타 P가 같아야 되잖아요. 0을 뺐으니까 큰 거가 운동의 크기니까 이거 같아야죠. 니은 보겠습니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됐어요. 질량 구하래요. 이거 질량 어떻게 구해야 돼? 힘들죠? 자,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질량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것도 뭘 이용해야 돼요? 질량 더하는 공식 델타 P로 구해야 되는데 델타 P는 뭐예요? 큰 것 빼기 작은 건데 작은 게 0이니까 큰 게 여기 충돌전 운동량이죠. 얘랑 같다는 소리예요. 질량이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PA가 있고요. 델타 PB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 그냥 풀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려고요. 자, 큰 거 볼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M 곱하기 V이고 얘도 M 곱하기 V인데 MA, MP 얘가 곱하기 VA 곱하기 VB입니다. 질량도 모르고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데 속력 어떻게 구하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구했던 문제랑 똑같죠? 같은 거리를 갔어요. 그럼 우리가 VA와 VB를 봐야 되는데 VA와 VB를 보면요. 속력 구하는 공식은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란 말이에요. 선생님 왜요? 등속운동이잖아요. 일정한 속력. 그래서 등속운동의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근데 거리는 같단 말이에요. 지금 거리는 같은 거리를 갔어요. 근데 분모를 봐야 되는데 분모를 봤더니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이 A가 짧고요. B가 길어요. 그래서 시간은 B가 깁니다. 그럼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더 커요? 속도는 얘가 더 큰 거죠. VA가. 분모가 더 크니까. 분모가 크면 속도는 작겠죠. 됐어요? 됐어요? 얘가 VA가 VB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속력이 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같으려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죠. 왜? 둘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VM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질량이 더 B의 질량이 더 커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이렇게 마지막 디귿 빨리 풀고 멈추도록 하죠. 시간이 죄송해요. 좀 빨리 찍은 것 같은데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랍니다. 평균 힘의 크기는요. 힘의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딱 뭐가 있어요. 딱 확대하면 이렇게 힘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아까는 이게 힘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 비교 못했는데 두 개 있으니까 힘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4시 40분에 끝났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끝나네요. 한 5시에 끝날 줄 알았더니 16분 전에 끝났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 운동량을 찍게 된 건 문제가 많이 어렵고 여러분이 따라가기에 좀 힘든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잘한 학생들도 까먹을 것 같아서 복습 영상을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영상을 다 찍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많이 내주는 시험 대비 기간에는 제가 이걸 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좀 하시면 저한테 틀린 문제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보내줘요. 여러분이 이제 틀린 문제를 저한테 말해주면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하면 또 제가 편하거든요. 한 몇 문제 정도는 안 푸니까 그럼 한 20분 정도는 절약할 수 있어서 해봤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었어요.
다 찍은 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최대한 좀 찍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 전 과목을 다 찍어야 돼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떡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지금 새벽 진짜 지금 4시 한 뭐 46분? 막 이렇게 됐는데, 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예.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를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좋은 데 간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있어도 안 받을 거고요. 뭐, 받아봤자 뭐 저번에 뭐 커피 쿠폰 뭐 이런 거 보내주시던데, 그런 거 받지. 제가 뭐, 여러분 잘 보냈다고 뭐 제가 뭐 금품 받고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잘 되면 여러분이 좋은 거고, 저도 기분이 좋은 거라서, 저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움을 타서 질문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 학생 때문에 찍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질문을 못하고, 내가 무서워서 질문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외모가 무섭나? 네. 네, 좀 무섭긴 하죠. 험상궂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죄송하지만 제가 재미있게 못 찍었어요. 아까 수업도 마찬가지고 장시간 녹화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많이 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리를 많이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좀 해서 이번에 성적이 다 좋게 나와가지고 다 웃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그거예요. 아, 갑자기 뭐 졸려가지고 멘트가 잘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수업만 12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마 너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졸지 마시고 잘 보시고 아프지 마시고 일요일날 뵙죠. 아, 그리고 토요일날 숙제가 좀 달라요. 이 영상을 토요일 친구도 보여줄 건데 숙제가 좀 달라서 그 친구가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추죠? 네. 오늘의 비밀번호는 02입니다. 02. 네, 물어볼 거예요.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화이팅!